안녕하세요. 신석정확투명 원대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. 오늘은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임플란트 AS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, 친정 아빠가 임플란트 한 지 3, 4년 정도 되었는데 임플란트 한 2가 빠졌어요. 안에 철심은 그대로 2만 빠졌다고 하네요. 원래 이렇게 쉽게 빠지나요? 한 번 하면 10년 이상 쓰는 줄 알았더니 당황스럽네요. 처음에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빠져서 무상 AS를 받았는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낸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자주 빠질 수 있는 건가요? 하셨는데, 임플란트는 뿌리에 치아가 이제 빠진 경우에 뿌리를 만들기 위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나사로 연결해서 지주대라는 걸 연결하고요. 그 위에 이제 보철물을 끼게 돼요. 치아 보철물, 이가 이제 들어가겠죠.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은 안 빠져도 위에 이렇게 보철이나 이런 연결하는 지주대 같은 것들이 나사가 풀릴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사람마다 힘는 힘이 다 다르고 식습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힘이 많이 가해지면 아무리 꽉 조여놔도 그게 풀려요.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죠. 또한 뭐 나사가 안 풀리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, 접착제로 붙인 경우에는 힘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접착제들이 녹아요. 그러면서 이게 또 빠질 수가 있죠.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환자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빠졌다 그러면 자주 빠지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, 또 어떤 부위에 심은 임플란트에 따라 다르고 교합력이라는 거에 의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.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너무 자주 빠진다,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빠진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. 뭐 1년에 한 번,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4월에 갑상선 암 반절제 수술을 했고요. 예전에 앞니 4개 브릿지한 게 수명이 다 돼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치과 엑스레이, 치과 MRI 찍어도 무리가 안 갈까요? 괜찮을까요? 이렇게 하셨는데, 갑상선 암은 엑스레이 영향을 좀 받죠.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갑상선 암 자체가 생길 수 있는 비율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. 근데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자체가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, 그다음에 여기는 MRI는 아니고 CT를 찍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매번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 특수한 상황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를 안 찍고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납법 같은 거를 착용하셔서 다시 찍으시면 되고, 실제로 치과에서 근무하는 인력들,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조사를 많이 받거든요.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잠깐 엑스레이 찍거나 CT를 찍는 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, 그렇다고 이 없이 지낼 수는 없으시잖아요. 그래서 아마 수술하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안녕하세요. 아직 전 임플란트 한 단계는 아니라서 제가 염치 없지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담배에 필터를 끼고 피우게 되면 치아 변색이 안 생길까요? 이렇게 질문하셨는데, 치아 변색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는 담배에는 여러 가지로 안 좋죠. 니코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착색이 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낀다고 니코틴이나 타르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. 전자담배를 피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. 필터를 껴서 아예 안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또 잇몸 질환도 잘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.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. 금연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. 뭐 할 수 무해한 건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6월달에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는데 병원에서 뼈까지 금이 가서 뼈 이식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앞니이다 보니 앞니가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없어서 임시차를 보철물을 끼고 본드 같은 걸로 붙여서 지내고 있고요. 병원에서 제 잇몸과 뼈가 많이 약해서 4개월 정도 후에 최종 보철을 하자고 하셨고, 어제가 그 4개월째 되는 날이어서 어제 병원 갔는데 안에 나사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원래 뼈가 약해서 뼈가 아직 덜 붙을 수 있으니 한 달 후에 다시 진행하자고 하셨는데, 그럴 경우는 없지만 뼈가 잘 붙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. 4개월 정도 되시는데 안에 나사가 안 빠진다? 요거는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뼈가 잘 안 굳었다고 이렇게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잇몸뼈라는 거에 질과 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잇몸뼈라는 건 항상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양은 많아도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질이 안 좋은 경우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리죠.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.
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질이에요. 얼마나 단단한 뼈에 심었냐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위쪽 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래 뼈에 비해서 좀 물렁물렁해요. 위에는 뇌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 위로 아래 턱이 이렇게 부딪혀서 충격이 가려고 그러면 좀 물렁물렁해야 충격이 뇌로 덜 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위쪽 턱뼈는 좀 물렁물렁하고 아래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래쪽보다는 1.5배 정도는 더 기다려요. 그렇지만 위에도 사람마다는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.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은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100% 성공하진 않아요. 대략 성공률은 한 98, 7, 8% 정도 됩니다. 100개 심으면 한 두세 개 정도는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. 저도 임플란트 수술을 이쪽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를 잘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네.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생겼거나 안 붙은 경우들은 더 기다린다고 더 붙지는 않아요. 그런 거는 빨리 제거하고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. 다섯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.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한 치아가 구멍이 나서 윗니가 내려와 부딪히다 보니 임플란트 치아도 최대한 표면을 얇게 한 듯해요. 윗니를 살짝 0.5mm 깎던지 아니면 부분 교정 120 정도 예상하거나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. 0.5mm 깎는다고 이가 시린다거나 그렇진 않다고 하지만 이를 살짝 깎아냈을 경우 문제가 더 생기겠죠?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실까요? 참, 전 오늘 알았네요. 임플란트도 시멘 타입과 스크류 타입이라는 것을. 전 시멘 타입인데요. 어떤 게 나을까 문득 궁금하네요. 일반적으로 이가 빠지게 되면 반대쪽에 닿고 있는 치아를 대합치라고 하는 대합치들이 이렇게 내려와요. 환자에 따라서 내려오는 정도가 다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요. 그래서 높이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아래 공간이 없어서 일단 얘를 좀 다듬거나 아니면 원래 위치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그래서 많이 내려온 양이 많지 않은 경우는 좀 다듬는 것들은 괜찮아요. 치아 자체가 원래 겉에 보이는 범낭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들은 쓰면서도 많이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범낭질을 좀 깎아내는 것 자체가 치아에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높이가 안 맞아서 이가 내려와 있는 채로 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교정으로 원래 위치를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렇지만 비용적인 부분,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깎아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. 또 너무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. 너무 많이 내려와서. 그런 경우는 신경치료에서 잘라내서 씌우기도 합니다. 치아 자체는 원래도 닳고 깎여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깎아내고 하는 것 자체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. 위아래가 더 잘 물리게 만들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잘 맞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멘 타입하고 스크류 타입은 시멘트로 붙여서 보철물 고정하는 형태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사로 고정을 하는 형태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. 임플란트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면서 환자분의 상황에 적당한 경우들을 찾아서 보철물을 진행하는 거죠. 궁금증 해결되셨나요? 오늘 이것으로서 5분의 질문 사항을 답변해 드렸고요.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